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학연계 중소기업 인력 양성 사업 맞춤 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oT 인력 양성을 위해서 이번 단원에는 사물 인터넷 활성화가 된 배경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단원에서는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인터넷과 또 유비쿼터스, 그 다음에 사물지능 통신, 센서 네트워크 이런 기술들이 집약을 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단원에서 우리는 사물 인터넷 개념에서 사물 인터넷이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갖고 있는지 이런 것 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것은 사물 인터넷이 어떻게 활성화되어 있고 그 활성화에 대한 배경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과거에는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졌고 현재는 어떤 상황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건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공부하는 목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거에는 누구이고 현재는 내가 누구이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단원에는 여러분들이 사물 인터넷의 정체성을 우리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할 그 목차는 산업체 측면에서 사물 인터넷이 어떻게 활성화가 됐는지, 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물 인터넷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이 활성화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국내의 사물 인터넷 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해외의 사물 인터넷 시장 및 시장 동향 및 전망,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이 어떻게 발전하고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사물 인터넷 활성화에 대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번 단원을 학습을 하고 여러분들이 국내외의 사물 인터넷 시장 동향 및 전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사회에서 사물 인터넷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예측해보고 조망해볼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산업체 측면에서 어떻게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우리 사업을 하면서 얻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죠. 어떤 것을 우리 사업을 하면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 창출 행위입니다. 그쵸? 돈 벌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적은 양의 최소의 자원을 투입해서 최대의 비용을 얻을 건지, 이게 이제 산업의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떻게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잘 팔아서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대신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거, 그쵸? 매출액을 인크리즈 시키는 거, 그쵸? 비용을 어떻게 디크리즈 시킬 건지. 이것이 관건이죠. 회사에서는, 그쵸? 서비스나 제품의 생산 비용, 관리 비용, 그쵸? 운영 비용, 이런 비용을 어떻게 감소하면 이 감소한 만큼 이윤,
프로핏이 늘어나겠죠. 그쵸? 또 매출액을 얼마큼 더 많이 팔고 서비스를 얼마큼 잘하면 그쵸? 매출액이 늘어나겠잖아요. 이 매출액이 늘어나면 이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산업에서 하는 궁극적 목표는 뭐냐면 이윤을 극대화하고 그쵸? 매출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감소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우리 산업을 운영하는 경영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조금 더 과학적이고 조금 더 실증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서 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이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됐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그쵸? 생산성 그 매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서비스나 제품을 어떻게 생산 많이 할까? 똑같은 자본이나 자산이나 설비를 가지고 얼만큼 많이 그쵸? 생산성, 매출을 높일까?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지속 성장을 할까?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측면에서 사물 인터넷을 이용하게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이런 측면에서는 먼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그쵸? 원가 구조, 생산을 하는데 필요해서 투입되는 자원들, 인력, 노동, 설비,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자재나 이런 투입하는 어떤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하는 어떤 원자재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관리해서 노력할 건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려면 조금, 그치? 어떤 제품의 오류나 아니면 같은 시간에 많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장을 갖다가 좀 자동화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류와 이런 것들을 만들면, 그렇죠? 만드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물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유통을, 그치? 효율적으로 해서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까? 이런 것 쪽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노력한 것은 이렇게 이제 린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린이라고 하는 거, 린 생산 방식. 이거는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에서 만든 건데 인력, 생산 설비 등을 갖다 생산 능력을 필요한 만큼만 유지하면서 그치 생산 능력을 필요한 만큼만 유지하지 과도하게 유지해버리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유지하면서 생산 효율을 그치 많은 것을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생산 시스템을 갖다 우리는 린 생산 방식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 자동화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우리 린 생산 방식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렇죠. 이런 것이 있으면은 구글이나 아니면 구글이나 아니면은 네이버에 이런 거를 우리가 찾아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 놓는 것이 이게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이제 린 생산 방식 이렇게 치면 린 생산 방식이 무엇인지 이렇게 백과사전 같이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 작업 공정 혁신을 위해서 우리가 제품 만드는 어떤 작업 공정이라는 건 어떤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일의 순서, 혁신을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숙련된 기술자의 편성과 여기 보시면 자동화 기계의 사용,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물 인터넷 이런 것을 이런 쪽에 도입을 했겠죠. 적정량의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 이걸 갖다 우리는 린 생산 방식이다. 그렇죠? 도요타 자동차가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공부하면서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그쵸? 검색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충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놓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가 뭐냐면 모토로라의 식스 시그마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모토로라의 식스 시그마 운동. 그쵸? 이 식스 시그마 운동이라고 하는 건 모토로라 식스 시그마 운동은 1987년도에 미국의 모토로라 그 전자제품 만드는 거죠. 모토로라 우리 스마트폰도 있잖아요. 모토로라의 그쵸? 마이클 해리가 처음 고안했어요. 식스 시그마라는 건. 이게 뭐냐면 제품의 오류를 줄이자. 그쵸? 좋은 제품을 만들자.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면 그 제품에 잘못 만들어지는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라율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에라율을 줄여보자라고 하는 품질 혁신 운동. 그러니까 요 식스 시그마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식스 시그마는 품질 그치? 품질 혁신 운동. 품질을 높여보자라는 거죠. 운동이요. 그쵸? 어떤 제품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은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은 그쵸? 기능면이라든가 그쵸? 어떤 실제 면에서 그 제품이 원하는 목적에 맞는 그 기능과 품질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제품은 그쵸? 무슨 여러 가지 생산 과정이라든가 여러 상황에서 이 제품이 결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결함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결함이 생길 수 있잖아. 우리 스마트폰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냥 바로 출시하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이 그쵸? 올바른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기능을 하지 않는 스마트폰도 이렇게 버리고 올바르가 돼 있는 것만 이렇게 시장에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만들 때 이렇게 양질의 오류가 없는 그 기능이 완전한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이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이유를 높이는 것이 그쵸? 생산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쵸? 예전에 이제 저는 도자기 공장이 유명한 경기도 그 이천에 있었어요. 신둔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도자기를 구워요. 그쵸? 한 번에 도자기를 100점, 200점 구는데 그 중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재래식으로 도자기를 빚었거든요. 도자기를 생산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도자기가 만들어지면서 100점까지 만들어지면 이게 생산할 수 있는 올바른 도자기 아시잖아요? 그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게 20%밖에 안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자기를 구워서 끓이면서 거의 다 불량품이 생긴 건 그 자리에서 다 깨버려요. 불량품을 시장에다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품의 브랜드가 떨어지겠죠.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100개를 만들면 20개만 건져서 시장에 내놓고 팔고, 그쵸? 80개는 깨버린다는 거죠. 이 깨는 것도 전부 다 이제, 그쵸?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20%가 아니라 50%, 80%의, 그쵸? 생산의 그 성공률을 높이자 하는 것이 모토로라 식스 시그마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0만 개 중에서 여기 모토로라 식스 시그마 운동 100만 개의 제품점 그쵸? 3, 4개의 불량물만 가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저거를 보면 99.99966%가 되는 양질의 그쵸? 양질에 있는 품목만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수작업을 하거나 전통적인 방법을 하면 안 되겠죠. 자동화를 통해서 불량률을 줄이는 방법. 이걸 갖다 우리 식스 시그마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이버나 구글에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셀 생산 방식에 이렇게 자동화를 하다 보니까 셀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하나에 이렇게 되어 있는 셀이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방. 그쵸? 우리 이런 걸 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셀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전문가가 있어서 전문 방식으로 하나의 셀에서 하나의 공간에서 모든 제품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작업 공정에 따라서 이렇게 파트가 나눠지잖아요. 여기는 바퀴 끼우는데, 여기는 도색하는데, 여기는 포장하는데,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제품을 가면서 우리 자동차를 보면 컨베이어 벨트가 제품을 가면서 이렇게 자기 파트 거만 이렇게 조립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여기 이 파트와 파트가 잘못되면 이게 조립 공정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조립을 하나의 셀에서 하나의 공간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도록 전문가에 의해서. 그렇다는 건 뭡니까? 완벽히 공장 자동화를 시켜버리면 이 셀 생산 방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완결형 생산 방식이다 그래요. 자기 완결은 생산 방식.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직원 하나가, 전문가 하나가 모든 공정을 담당해서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 그걸 갖다 우리 셀 생산 방식. 그다음, 그렇죠? 유연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이라고 해서 유연 생산 방식인데, 이건 일단은 공장 자동화 하는 거죠. 공장 자동화. 기존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 같이 작업 공정을 공장 자동화를 시켜서, 그치, 사람이 없이, 공장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목적은 뭐냐면 사람이 없이 로봇이라든가, 그치, 어떤 그 기기에 의해서 자동으로 제품이 만들어질 수 하는 거, 그걸 갖다 보면 유연 생산 방식이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작업 공정을, 그쵸, 시스템대로 작업 공정을 만들면은, 그쵸, 이런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또 저런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쵸, 유연하게 물건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보화 사회에서 물건은 뭐냐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죠. 여러 가지 품종을, 그쵸, 시장 상황과 요구에 맞는, 그쵸, 품종, 여러 가지 품종을 갖다가 소량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이 더 이윤이 많이 남는 거죠. 공업화 사회에서는 뭐야? 많은 제품을 만들면, 그쵸? 많은 제품을 만들면 수학 체증의 법칙에 의해서 많은 제품이 만들어지면 그만큼 생산가도 떨어지고, 그쵸, 매출액도 들어간다, 높아진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치, 정보화 사회에 들어가면서, 현재 사회에 들어가면서 유연 생산 방식이, 그쵸,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자동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품의 상황을, 여러 가지 제품을, 그쵸, 유연하게 만들 수 있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우리 매출 향상 및 지속 성장 과정의 두 번째는 이제 공장 자동화 나온 거죠. 그래서 로봇을 통해서 이제 자동화를 하는 거죠. 그쵸, 로봇을. 공정 자동화의 목적은 뭐냐면, 그쵸, 인건비의 전략이에요. 결국 사람 없이, 그쵸, 자동화를, 로봇이나 아니면, 그쵸, 자동화 시스템을 위해서 제품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공장 자동화를 너무 지나치게 하면 실업률이 증가되겠죠. 그쵸? 네, 그런 단점도 있죠. 또 자동 컨베이어 벨트라든가 원격 관제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이 관제를 통해서 불량률을 줄인다든가 작업 공정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거나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쵸? 그 다음에 물류와 유통 분야예요. 우리가 물건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잘 유통을 시키고 배송을 시켜서, 그치, 올바르게 그것이 해야 판매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판매가 높아져야만이 매출액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배송 처리의 가시성, 이걸 갖다 우리 SCM이라고 하거든요. SCM, S가 뭘까요? 서플라이요.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이게 정보 시스템이에요. 멘트. 우리 경영의 양대 측면인데는 CRM과 마케팅의 양대 측면은 CRM과 SCM 두 개가 있거든요. CRM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고객 관리. 그 다음에 SCM은, 그죠, 이거는 유통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과 유통 관리를 해야만이 매출액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재고 현황이 얼만큼 있는지 실시간적으로 우리 재고 현황을 파악해서 적정 재고를 유지하는 것이 매출액을 향상시키고 또 지속 성장하는 측면이죠. 그래서 우리 사물 인터넷이 왜 만들어졌냐면 사물 인터넷 이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매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생산 향상, 그치, 생산성을 높이고 원가 구조를 개선하고, 그죠, 공장 자동화, 물류와 유통을 갖다가 어떻게 자동화할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치,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그치, 예, 활성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쵸. 두 번째, 우리 사물 인터넷에 산업적 측면의 사물 인터넷 활성화 보면 비용 절감이죠. 아까는 이제 어떻게 많이 만들어지고 우량의 품목 어떻게 만들어지고 잘 그거를 배송하고 유통해서, 그쵸, 생산성을 높일 건지 이런 건데, 또 우리가
그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비용을 절감하거나 수익성을 개선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우리 비용을 절감하고 그 비용을 절감하거나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물 인터넷 장치 가격이 이제 저렴했다라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에.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물 인터넷 장치 가격이 높아지면 그걸 도입하는 비용이 너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사물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장치들이 있을 겁니다. 뭐 센서도 있고 디바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액추레이터도 있고 뒤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가격이 옛날보다는 싸졌다는 거죠. 그럼 부품이 싸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야? 매출액이 그렇죠? 비용이 절감되면 그렇죠?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런 절감 측면에서 사물지능통신과 그렇죠? 요거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지난 단원에서 말씀드렸죠. Ubiquitous Sensor Network의 도입에 비용이 투자해서 위축되었었는데 비용이 높아서 위축되었었는데 그렇죠? 기술 발달로 우리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가격도 내려가고요. 그렇죠? 가격도 내려가고 우리가 기능은 좋은데 가격이 내려가죠. 우리 이제 전자제품 같은 건 뭐 가격이 기능이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렇죠? 기능은 좋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그렇죠? 가격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술 발달로 사물 인터넷 장치 뭐 우리 이제 뒤에 가서 말하는 RFID 그렇죠?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라고 찌급이라고 하는 칩셋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물 인터넷의 사물들을 지능화하려면 이러한 장치들이 거기에 내장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치? 어떤 사물에 우리가 여기 냉장고가 있다 그러면 이 냉장고를 갖다가 사물 인터넷 냉장고가 만들려면 이 RFID라는 센서와 지급이나 이런 거, 그쵸? UWB라고 하는 이 칩셋들이 있어요. 요런 것들. 요런 거 가격들이 옛날에 상당히 비쌌는데 요 RFID 가격은 옛날에 상당히 비쌌거든요. 몇천 원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몇백 원으로 떨어졌잖아. 예, 가격이 저렴했다. 이런 가격이 저렴했으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치 산업 구조를 만들면 이런 걸 비용이 절감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공장 자동화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렴했기 때문에 투자가 위축됐는데 이런 것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운영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적인 이용 및 절감.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인건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쵸? 제품을 만들려면 전기료 줘야 되잖아. 에너지. 그치? 그러니까 물체나 사람을 인식해서 전기를 온, 오프 하거나 하는 자동장치. 우리 요즘 이제 많이 하는 거죠. 빌딩이나 이런 쪽에 사람 가면, 뭐 아파트 입구 같은 데도 그렇고, 사람이 가면 불이 켜지는 거고, 사람이 없으면 불이 꺼지죠. 그쵸?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그쵸? 그 차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불이 쭉 켜지고, 차가 없을 때는 불이 꺼져 있잖아요. 그쵸?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를 절감하면 전기세, 전기료 조금 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운영 비용이 절감될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 한국전력공사가 있잖아요. 그치? 내가 이제 저거 하기 전에 한국전력공사에 예전에 근무했었는데, 그치? 여기는 장거리 전력선 측정 설치. 그러니까 장거리 전력선 전력량 측정을 그때그때 해만 이 전력량을 계산하고 올바르게 이 전기를 배분해서 이윤을 낼 수 있잖아요. 그쵸? 그치? 손실 전력량을 파악하고 여러분들 우리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고 이것이 송전을 통해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고 그치? 이거를 각 가정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이거 송전을 하잖아요. 전기를 송전하잖아. 우리 송전 탁 끼는 거 보이잖아.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치? 변압기를 통해서 변전을 하죠. 변전. 그치? 그치? 변전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전기가 이렇게 고입되는데 이렇게 오면서 전기가 많이 이렇게 쓸모없는 전기가 이렇게 새가요. 그치? 이런 손실량을 얼만큼 잘 파악하는지 도전이라고 하는 건 못 봐요. 전기를 그치? 정상적으로 쓰고서 돈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치? 그냥 전기를 그냥 여기에 우리 그 계량기가 있잖아요. 계량기가 있는데 계량기가 없는데도 이렇게 그냥 전기를 연결했고 그냥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전이죠.
계량기를 통해서 전기 요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도전이 돼. 옛날에 그 시골이나 이런 쪽에서 전기 처음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또는 누전, 그 전기가 그냥 누전할 수도 있잖아, 그치? 이런 것들을 그치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졌다. 사무용 복합기 있잖아. 이제 복합기라고 하는 건 뭐 복사기도 되고 프린터기도 되고 팩스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컴퓨터도 되고 이런 복합기들이 있잖아요. 회사의 원격으로부터 복합기를 그쵸 관리해요. 뭐 복사기라든가 이런 사무실에 필요한 뭐 팩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복합기에다 만들어지고 프린터기라는 거 만들어지고서 이런 것들이 이 복합기가 얼마큼 이렇게 소모품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AS 기사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그런 복합기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죠? 인터넷에 공급되는 그 회사가 그것들을 실시간으로 봐서 이 복합기는 어떤 소모품이 어떤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원격에서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되면 사물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야만이 멀리 떨어져 있는 회사에서 이것을 원격으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품에 대한 어떤 재고 보유량 같은 것들을 유지하고 또 필요하다면 복합기를 원격에서 유지 보수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많이 있죠. 원격에서. 아시겠어요?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 사물 인터넷 운영 비용을 절감을 해서 결국 우리가 이윤을 산업적 측면에서 인터넷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윤을 극도화해야 되는데 그 하나는 매출액을 향상시키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한다. 아시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 또 인터넷 활성화의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냐면 이런 제품이나 운영 비용을 그쵸? 제품의 생산성을 높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면 이윤을 많이 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갖다가 잘 그치 판매하고 그 제품을 잘 판매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야? 그 제품은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제품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제품을 사가는 사람을 갖다 우리는 커스터머라고 그러죠. 고객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고객 관리를 잘 해야만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산되는 어떤 제품, 서비스를 그쵸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그거로부터 이윤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산업적 측면에서 인터넷이 활성화된 거는 고객 관계 관리를 좀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물 인터넷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고객으로부터 고객을 잘 관계 관리를 하고 하면은 고객 자본, 고객으로부터 얻는 수입, 그치? 그걸 갖다 고객 자본이라고 그러죠. 그죠? 커스터머 캐피털라이제이션. 그래서 고객 자본을 어떻게 극대화할 건지, 물건을 어떻게 많이 팔아서 고객으로부터 그쵸? 물건을 많이 사게 하고 비싸게 사게 해서 이윤을 많이 얻을 건지, 이게 고객 자본을 어떻게 극대화할 건지 이런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뭐야? 고객 접점이라고 하는 건 뭐야? 고객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치? 고객 접점을 우리가 물건을 사려면 고객이 매장에 와서 살 수도 있지만 사이버상에서 우리 요즘은 전부 다 이제 사이버 마켓, 그쵸? 인터넷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많이 이 비즈니스,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쵸? 사이버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AS 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고객이 어떤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그쵸? 어려운 사항들을 미리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아다 놓고서 방문하게 되면은 쉽게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또 고객 만족도도 높여질 수 있잖아.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고객의 상담 내용을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하는 거지. 예.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 텍스트 마이닝 그러는 거죠. 고객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고객이 그 상담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음성으로 이렇게 상담하잖아. 그런 것들을 텍스트로 만들어 놓고서 뭐가 불편한지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쭉 추출해 가지고 고객이 지금 필요한 것이 뭐고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고 그치 고객이 바라는 지향점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쵸 빅데이터를 돌리면 그런 것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고객 만족도를 개선하거나 그쵸? 를 통해서 영업하거나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그쵸? 마케팅 방법을 이용을 해서 더 좋은 제품, 더 많은 제품을 팔 수 있겠죠. 그쵸?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뭐야? 좋은 제품을
제품을 잘 생산해서 좋은 제품 생산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그쵸? 가격으로, 그치? 적정하게 잘 유통시켜서, 배송시켜서, 유통시켜서, 그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알려야 되겠죠? 그쵸? 광고, 홍보, 이런 걸 갖다 우리는 프로모션이라고 그러죠. 프로모션이요? 프로모션에서. 그래서 여기 제품이라는 건 프로덕트죠. 프라이스, 가격이라는 건 프라이스고, 유통이는 플레이스거든요. 플레이스. 프로모션은 프로모션이잖아요. 프로모션. 그러면 네 가지 P가 있잖아. 이거 갖다가 마케팅 믹스다. 마케팅 믹스의 4P 전략이다 그래요. 4P 전략? 여러분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4P 전략 또는 마케팅 믹스 이렇게만 쳐도 돼요. 그쵸? 4P 마케팅 믹스와 4P 전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여기 이라도 있네. 빵집이라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빵집의 사형제, 그러니까 4P를 얘기하겠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 네 가지 이거 유명한 일하고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요거. 그쵸? 요 사이트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아요. 요 사이트에 보시면 뭐 배추장서 무적 재미난 거 많거든요. 그쵸? 못난 놈보다 잘난 놈은 먼저 잘난 애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시겠어요? 네, 사피 요소 한번 보셔서 이런 게 있어요. 그쵸? 그리고 사피 보시면은 뭐 린 생산 방식 뭐 이런 것도 있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적 측면에서 사물 인터넷 활성화해서 고객 관리에서 제품의 원격 관리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AS를 갖다 원격을 하는 거죠. 사물 인터넷 일본의 굴삭기 전문 기업이 코마스라고 하는, 우리 이제 불도저라 그래나 이거를 굴삭기잖아요. 굴삭기에다가 사물 인터넷 기능을 넣었어요. 근데 센서도 넣고 뭐 GPS도 달고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서 원격에서 그쵸? 그 굴삭기에 이 중장비를 원격에서 관리하는 게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사례로 건설 장비 차량에 대한 다양한 센서를 부착해서 차량의 현재 상태, 정사 작동 여부, 뭐 위치, 그쵸? 이런 것들을 그쵸? 원격에서 파악하고 원격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치?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 고장 상태 이런 것들을 원격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해요. 그렇다면 이 서비스에 만족을 하면, 그쵸? 고객 관리가 잘 돼서 고객 자본을 극대화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장비 구매자는 장비의 운영 및 유지 보유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쵸? 대리점 장비의 고장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고장 원인을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쵸? 그 다음에 제품의 수요 동향 파악을 통한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죠. 그쵸? 우리 고객의 어떤 니즈, 고객이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쵸?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사무용 복합기에 사물 인터넷을 적용해서 원격에서 제품 관리,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우리 비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비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어떤 방향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왜 바다에 가면 등대에서 이렇게 불빛을 이렇게 깜빡깜빡 해주잖아요. 그 깜빡깜빡 하는 거, 이걸 비콘이라고 그래요. 우리 스마트폰에도 가끔가다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잖아요. 이걸 갖다 비콘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비콘을 활용한 고객 서비스. 저 뒤에 가서 이런 것들은 자세히 다시 공부를 할 겁니다. 따라서 비콘이라고 하는 건 블루투스 기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블루투스 아시죠? 아시죠? 그렇죠? 우리 그 센서 네트워크에서 두 가지, 하나는 그 RFID 센서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블루투스 방식이 있거든요. 그 블루투스 좀 멀리 가는 거죠. 그렇죠? 근거리 통신 방식이고, 그렇죠? 일정 범위에 있는 사용자의 위치를 찾고 사용자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비콘을 이용해서 고객 관계 개선을 통해서, 그럼 이제 고객 서비스가 만족하고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고객이 서비스가 만족하고 고객의 고객의 이 만족하면, 그치? 우리 제품을 많이 쓰고 많이 이용할 거 아니에요, 서비스를. 그럼 고객 자본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많이 벌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고객이 어떻게 돼요? 충성스러운 고객이 되겠죠. 우리 고객은 잠재 고객. 그쵸? 아직 우리 고객은 아니지만 고객 될
잠재적인 영역이 있는 잠재 고객. 그죠? 그 다음에 단골 고객. 레귤러요. 단골 고객이요. 그 다음에 단골 고객이 넘어서 단골 고객이라는 건 우리 제품을 자주 이용하는 거를 단골 고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단골 고객이 넘어가면 뭐가 되냐면 우리 제품을 이용하면 다른 데 가서 이 제품도 좋다고 이렇게 선전하고 이런 거 써봤으니까 내가 좋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줄 수 있고 그 제품을 아주 맹신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걸 갖다 로얄, 그쵸? 커스터마 그래서 충성 고객이죠. 고객. 예. 근데 이거 말고 우리가 이렇게 잠재 고객, 단골 고객, 충성 고객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잠재 고객을 많이 잠재 고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단골 고객을 만들고 단골 고객을 통해서 어떻게 충성 고객을 만들어서 우리 회사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고객이 되고 우리 회사의 운영에 고객 자본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우리 이것뿐만 아니라 이걸 잘못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탈 고객이 되겠죠. 이탈 고객. 그쵸? 고객이 이탈해 버리겠죠. 우리 제품이나 우리 저걸 쓰다가 안 쓰면 되는 거지. 안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막아야 되는 거지. 그치? 예. 그래서 사물 인터넷을 이용하면 고객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충성 고객이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사물 인터넷을 이용하면 그쵸? 고객의 이탈 방지 효과 이걸 갖다 락인 이펙트라 그래요. 락 이렇게 잠궈 놓는다는 거죠. 못 나가게 잠궈 놓는다는 거죠. 락인 이펙트 이런 말 많이 쓰는 거예요. 회사 가면은요. 회사 여러분들 근무하다 보면 락인 효과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걸 잘 모르면 조금 벙쪄지고 의아스럽고 하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그죠 분위기에서 뒤처지는 거죠. 락인 효과라고 이렇게 그냥 영어로 말해요. 락인 효과. 그러면 이탈 방지 효과다라는 거죠. 예. 또 잠재 고객,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데 우리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산업적 측면에서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됐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여기 산업적 측면의 사물 일상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객 관계 관리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